자, 아까는 구입 단가가 하나예요. 그쵸? 0.45라는 계정에서 이걸 어떻게 매도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시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다리가 보여. 아, 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450원에 구매했으니까 아마 앞에 설명드렸던 그 계정이라 보고, 얘는 300원에 구매한 계정이에요. 0.30에 구매한 계정. 제가 NEV 계정에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 개가. 요렇게 하는 게 편하실라나? 1번, 2번. 자, 앞에 건 이제 잃어버리시고, 요거는 내가 본인이 계정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구입한 구매가 단가가 달라. 한 개는 1차 때, 또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있어서 300원일 때 하나 샀어. 싸게. 싼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돈이 모으고 또 모으다 보니 삼출삼진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안 모여서 시간이 걸려서 한 4달 뒤에 이제 450원이 됐을 때 2번 계정을 내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3,000달러 5,000AP 기준입니다. 5,000AP 기준에서 3,000달러 구매해서 30에 들어가면 NEV 10,000개 가지죠. 10,000개. 그쵸? 10,000개. 자, 10,000개를 가집니다. 10,000개. 그리고 450원에 들어가면 6,660개를 가집니다. 원래 1단위까지 좀 더 있는데 그 1단위는 째놓고 그냥 빼놓고 그냥 10단위까지만 계산을 할게요. 번거로우니까. 뭐 엑셀이 하겠지만 그냥 편하게 갑시다. 자, 0.30에 구매한 계정과 0.45에 구매한 계정이요. 자, 요것도 이제 똑같이 매도를 진행합니다. 자, 얘도 한 번밖에 매도 못해요. 얘는 아까처럼 똑같이 밑에서부터 한번 매도를 진행을 해봅시다. 요렇게 여기에 460개 아까 매도할 수 있었죠. 그쵸? 자, 아까 37,000 정도 31,000달러 정도 나왔죠. 그쵸? 아까 M 크레딧에 중점을 뒀을 때. 자, 그럼 이제 300원에 구매한 계정을 한번 매도를 해봅시다. 자, 300원은 언제 빠진다? 4차 증정 전에 450원에 RS 전환이 돼요. RS 전환. 그쵸? 그쵸? 전환이 되는데, 그럼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얼마다? 440원이다. 그쵸? 두 칸 낮은 금액이니까 440원이 최고예요. 얘는. 자, 그러면 440원에 빠지기 전에 매도를 하는데 밑에서부터 합니다. 역시 10, 100, 1000만. 그쵸?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파는 게 수익률이 높습니다. 위에서 팔면 수익률 똥망입니다. 수익률을 깎입니다. 위에서 팔면. 자, 요렇게 매도를 가능합니다. 3차 때부터 500개 파는 거죠. 얘는 4차 때부터 460개 파는 거고. 자, 요렇게 되는데 보세요. 수익률을 한번 따져 봅시다. 자, 보세요. 짜잔. 300원의 계정을 만들었으면 얘가 발생될 수 있는 M 크레딧은 12,220 정도. 그쵸? 얘랑 얼마 차이? 한 300 정도 차이 나겠네요. 그쵸? 300달러. 33만원. 그리고 이제 GRC 재구매로 들어가는 게 확실히 많이 더 많이 팔았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높은 단가에서 조금 더 팔았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팔고 40개밖에 더 안 팔았는데
수익률이 지금 한 100달러도 더 나오는 거죠. 그쵸? 지하시 재구매가요.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왼쪽은, 그러니까 0.45에 맞는 계정은 한 31,794달러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맞는 계정은 0.30에 만들었지만 32,532가 나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을 아까 저번처럼 요런 조건을 유지한다 봤을 때 다른 두 계정에서 매도된 총 수익이 80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즉 뭐냐, NEV 계정은 300원에 만들든지 450원에 만들든지 380원에 만들든지 이렇게 매도 조건을 가져가게 되면 각 계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별로 없다, 그 뜻이에요. 즉 우리 옛날에 GRC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낮은 단가에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NEV 같은 경우는 수익에서 그렇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은 뭐냐면 기존의 GRC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어차피 이번 차수에 제일 마지막 높은 금액이 380원이라 치고 증정받아서 들어가냐, 아니면 증정받기 전에 라도 구매해서 들어가냐. 그러면 사람들 많이 증정받고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이 뭐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에 GRC가 낮은 단가 들어가면 뭐 그만큼 더 기다리는 만큼 수익은 더 됐거든요. 근데 이 NEV는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그냥 가격 수익이 총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현재 있는 상태 단가로 들어가도 제일 낮은 금액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GRC가 재구매되는 부분, 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내가 계정을 만들었어요. 자, 5000AP짜리 5000AP를 계정을 만든다 해서 내가 NEV만 가지지만 GRC도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시작이 같이 되죠. 그쵸? 구매하는 순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 4차 때는 아주 조금밖에 못 파니까 3차 때는 4차, 6차 여기만 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GRC가 NEV에 대해서 언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GRC로 재구매를 하는데 언제 넘어가냐. 자, 같은 4개월의 사이클이면 그쵸? 어차피 6차는 귀형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 보고, 그럼 이건 없죠. 없다 치고, 자, 그러면 보세요. GRC와 NEV가 같은 개월 4개월마다 넘어가게 되면 1차는 없기 때문에 같이 없어지죠. 증정 못 받죠. 그럼 4차 때 들어간 게 여기로 가는 거고, 즉 얘가 증정을 받아서 5차로 넘어가는데 5차 때 4차 분만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동주만. 또는 유동주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자마자 바로 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죠. 한 달 있다가. 그렇죠? 구매하고 한 달 있으면 보통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유동주 전환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단가로 이제 유동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재구매로 넘어갈 때, 이게 재구매로 넘어갈 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5차 때 매도했다, 5차 때 넘어갔다, 팔 수 있다 없다 말 못하죠. 그쵸? 뭐 5차 때 넘어가서 5차 넘어가는 한 달 기준으로 이제 달별로 옛날처럼 한 달 있다가 유동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매도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단가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만약 이런 상태로 되게 되면
GRC 재구매로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뭐 끝났다. 그쵸? 얘도 9 기형이 되고 얘도 66 기형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GRC NEV GRC 계정들 어떻게 하는가? 30% 재구매가 그거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 규모가 자, 한 칸이 4개월이라 보고 얘가 이제 1차가 되는 거고 2차, 3차, 4차, 5차 요렇게 되는 거 봅시다. 어떻게? 자, 그 말은 뭐예요? 한 차수에 8개월 8개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NEV는 4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고 GRC는 8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V 두 번 돌면 GRC 한 번 증정이 되는 거죠. 요런 상황이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이때 매도된 건 언제 들어가요? 2차로 들어가죠. 그쵸? 그럼 얘는 증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5차, 6차 매도된 거는 3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증정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4차, 7차, 8차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4차로. 그쵸? 그렇게 되고 5차는 9차 때 매도된 NEV 계정에서는 5차 증정 마지막에서 그냥 막차 타는 거죠. 그러면 얘는 3번, 얘는 2번, 얘는 1번, 얘는 못 받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들어온 것들은 얘는 나중에 여기서도 매도하든 언제도 매도할 수 있겠고 여기서 넘어가는 3차 요렇게 넘어가는 3차는 여기서 매도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얘도 넘어가는 거는 한 번 증정받고 달러 끊겨서 유동지로 넘어올지 아니면 단가로 넘어올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는 확실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어떨까? 한 번 증정 받는데 1년이 걸려버려요. GRC가 12개월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NEV가 3차 증정 받을 때까지 얘는 매도를 못했어. 그럼 얘도 이제 한 번 증정을 받기 때문에 끝나죠. 그쵸? 얘는 뭐예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4차, 5차, 6차가 전부 다 2차 증정, GRC 1차 증정 받고 난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맞나요? 얘는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GRC가 증정되는 시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NEV에서 넘어오는 30% 재구매되는 것들이 매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GRC 계정이 이게 길어버리면 증정이 길어버리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 여기서 넘어가서 얘가 재구매가 되고 매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서 그게 돈이 되고 또 하는데 그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GRC에서. 근데 얘가 아까처럼 뭐 4개월씩 가버린다 이렇게 요렇게 돼버린다. 이러면 이거는 좀 오바고 4개월 한 번씩 되는 건 오바고 그쵸? 뭐 한 요런 식으로
적어도 8개월에 한 번씩만 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된다 봤을 때 요거 8개월 아니면 12개월이 제일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8, 10, 12 요 셋 중에 하나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서 매도된 계정은 열로 들어가고요. 얘들 매도는 열로 들어가요. 그쵸? 3차 증정 전에 여기서 매도된 거는 열로 들어가요. 즉 뭐예요? 이만큼의 계정들이 거의 매도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GRC가 재구매로 넘어간 것들이 요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단가로 들어올지 달별로 끊어서 들어올지 한 달 있다가 유동주 넘어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NEV에서 넘어간 GRC들은 증정으로 통해서 매도가 되어 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큰데, 많이 되는데, 아마 이게 GRC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얘들의 NEV에서 GRC 재구매로 넘어가는 것들은 그만큼 아무래도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은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로 넘어가지 않을까? RS나 토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이게 한 달, 그러니까 부동주에서 유동주로 넘어가는데 옛날처럼 한 달 있다가 유동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넘어온 거 한 달 있다가 바로 매도 다 해버리면 돼요. 그냥 GRC 재구매해서 여기서 넘어온 거 구매했다가 한 달 있다가 바로 다 매도 해버리고요. 그쵸? 넘어온 거 한 달 있다 매도, 여기도 넘어온 거 한 달 있다 매도 하면 싹 다 매도할 수 있습니다. GRC 재구매한 것들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이 GRC로 넘어간 것들은 시간이 이렇게 GRC의 증정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증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오는 족족 구매했다가 한 달 뒤에 유동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바로 매도를 해버리면 돼요. 그럼 그만큼 또 M 크레딧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NEV 계정의 신규 등록이 잘 돼야 됩니다. 원활 해야 됩니다. 결국 GRC로 30% 재구매하는 것도, 이 사람이 다시 또 매도를 내는 것도 뭐냐면 NEV에서 30% 재구매 들어와줘야 얘들이 또 매도가 또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NEV 계정이 얼만큼 잘 신규 등록에 이어지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플랫폼의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되려면 환전이 잘 돼야 되죠. 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NEV 계정은 요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요 내용들은 회사에서 정책이 바뀌면 또 수정이 돼야 돼요. 지속적인 수정이 돼야 되고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런 자료들, 이 엑셀 양식을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다운로드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있는데 이분은 젊을 때 그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을 이끌어 오셨던 가장이에요. 가장이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가정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키워와서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본인의 몸이 힘들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많이 늙게 됐어요. 많이 늙게 되었는데 늙게 되니 이제 본인이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이 들고 살도 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병원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어르신 그 노인께서 이제 기직한 집안을 일으켰던 가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거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으시면서 그분을 돌봐야 될 분이 이제 요양 간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는 자제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들이나 뭐 자제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면 이제 아들이나 따님이 또는 요양 간호사 누구든지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분을 챙겨야 되는 거죠. 뭐 산책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같이 재활 훈련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쵸? 그 병원에서도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뭐 약을 준다든가 아니면 재활 훈련에 대한 뭔가 프로그램을 짜준다든가 뭐 그런 형태의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병원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노인이 몸이 거동이 좀 편해지고 살이 좀 빠지고 몸이 좀 괜찮아지면 자제분이나 이제 간호하시는 분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모시고 다니기도 좀 편할 거고요. 그쵸? 어디다 이제 뭐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 글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우리 GRC, MFC 플랫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회사에 이게 GRC가 있어요. 이렇게 GRC. 2012년 5월 7일부터 이제 GRC가 시작이 돼서 최근 2018년 12월 28일까지 뭐 어떻게 보면 2019년 4월 초반까지 GRC는 우리 회사를 MFC 플랫폼을 이끌어온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게 7년 동안 많이 이끌어오면서 이제 GRC가 많이 비대해지고 너무 뚱뚱해지고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혼자서 움직이기도 불편할 정도로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회사한테 들어갔어요. 회사가 맡았어. 회원들에서 하던 거를 회사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더 이상 GRC 계정을 만들 수 없게. 그리고 이제 뭐예요? 얘를 돌볼 수 있는 돌보미를 붙였는데 요양 간호사를 그 사람이 NEV죠. NEV가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NEV가 GRC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365일 계속 간호를 합니다. 밥도 먹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그쵸? 하는데 이 GRC라는 노인이 너무 힘들고 기력도 없고 너무 뚱뚱하다 보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이 NEV가 GRC를 뭐 산책을 나가려 해도 너무 힘들고 뭐 챙겨주려 해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병원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NEV가 얘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얘가 살을 좀 빼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자, 기존의 그림에서 GRC가 돌아가려면 NEV가 얼마나 케어를 해줘야 GRC가 한 바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장난 아니겠죠, 그쵸? 몇 번 돌려야, 몇 번 열심히 케어를 해줘야 GRC가 한 번 돌아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회사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GRC의 전체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NEV는 기존보다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좀 수월하게 이 GRC를 돌리는데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선샤인 100 정책이었고요. 원래 시작은 3월 28일에서 7월 5일로 끝나는 걸로 예정이었는데, 원래 그 정책이라는 게 항상 시간에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죠? 변동 가능해요. 정책이 그러니까 정책이니까 계획이니까. 요번에 이 선샤인 100 정책이 잘 돼서 GRC가 많이 줄어들고 NEV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고요. 아직 15일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뭐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나오길 바라보죠. 이렇게 정책이 많이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해서 환자를 또는 나이가 드신 노인을 이렇게 다시 좀 잘 생활이 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그게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쵸? 원래 100kg에서 한 30kg 빼야 되는데 한 15kg밖에 못 뺐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정책도 똑같다 생각해요. 회사는 최대한 GRC를 많이 줄이려고 했지만 회원들이 동참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 정책을 회원들이 가장 많이 따라주면 그 정책은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요. 아니면 뭐 효과가 덜한 거겠죠. 그래서 요번에 선샤인 100 정책이 그렇게 큰 효과를 먹거든다 하더라도 회원들께서는 크게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MFC 플랫폼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MFC 플랫폼을 믿고 그 MBI 회사를 믿고 기다리면 뭔가 큰 행운이 또는 보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GRC를 줄이는 정책들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몇 개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좀 획기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NEV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 NEV가 어떻게 매도를 함에 따라서 본인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일 대전을 올라갑니다. 대전을 올라가서 이제 그 공유창에 계신 분도 궁금하신 분들 좀 만나볼 계획이고요. 내용도 얘기도 많이 좀 듣고 올 예상합니다. 그러고 싶고요. 또 새로운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모두 힘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